이번에는 자, 접대비 조정명세서를 볼게요. 자, 우리 접대라는 건 우리 업무하고 관련이 있는 거래처에 뭔가 대가성 있는 걸 제공하는 걸 접대비라고 하죠. 그럼 우리 세법은 개정 과목에는 큰 관심은 없어요. 비용 처리한 것 중에서 접대 성격이면 접대적으로 다 끌고 있고요. 그럼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접대를 한다고 해서 매출세액이 창출될 거라는 그런 확률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하는 거지만 우리 법인세나 이런 거는 당연히 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거래처와의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접대는 허용이 아니라 권장을 해요. 왜냐면 거래처끼리 밥도 먹고 이 물건 좋은지 써봐라고 줘야 쓰고 좋으면 그걸 가지고 사용하고 우리는 또 소득이 생길 거잖아요. 그런데 이 접대가 무한정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도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럼 한도 계산을 할 건데 접대를 위해서 썼다면 증빙도 정확하게 갖춰라는 이야기예요. 사장님이 거래처 만나고 오겠다고 해서 가서 뭐 돈을 썼는데 아무런 증빙 서류도 안 가지고 오고 거래처랑 밥 먹었어 이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해서 돈 가져가서 그런 걸 접대비로 인정을 못 하겠죠. 혹은 대표이사가 밥 먹으러 갔다 그랬는데 봤더니 개인적으로 쓴 거예요. 거래처랑 먹은 게 아니라 자기 가족 밥 먹고 온 거야. 그럼 그걸 접대비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런 건 아예 그냥 대표이사가 쓴 걸로 처리해 버릴 거예요. 그래서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를 계산해서 그 한도 이내면 그냥 다 비용으로 인정하고 끝나는 거고 그 한도를 넘어간 거는 송금으로 인정을 안 할 거예요. 그럼 이 접대비는 특징이 우리 업무하고 관련이 있어야 되는 거지 업무하고 관련이 없으면 그건 기부한 거예요. 그죠? 우리 회계에서도 개정 과목을 생각해 보세요. 접대비는 판관비나 제조경비잖아. 영업비용이죠. 기부금은 분류가 뭐였죠? 영업의 비용인 거잖아요. 기부금은 업무하고 관련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교재에서 지금 465페이지에는 사실 뭐 명목 여하에 불문하고 우리는 접대비로 본다는 거고 뭐 광고 선전비나 이런 것들 불특정 다수한테 뿌리는 건 접대한 게 아니죠. 우리가 화장품 샘플 뿌리는 거 접대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잖아. 우리 미래 잠정적 아니면 이미 기 고객들이 있겠지만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466페이지에 자, 사용인이 조직한 단체에 지출한 복리시설비라고 적혀 있죠. 자, 이거 우리 노동조합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에어컨을 설치해 주거나 회사가 그 단체에 냉장고를 가져다 주거나 그랬을 때 그 노동조합이 법인 형태라면 접대한 걸로 볼 거예요. 그런데 법인 형태가 아니면 격리의 일부를 본다고 적혀 있는데 그냥 복리후생비로 보는 거예요. 우리 회사 직원들 모여 있는 곳이잖아.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할 거란 이야기예요. 그때는 접대가 아니고. 자, 그리고 우리 사업상 측량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적혀 있죠. 자, 이거 우리 그 간주 공급에 사업상 측량에 걸리게 되면 매출세액만큼 회계 처리를 접대비라고 처리할 거잖아요. 그죠? 우리 회계 처리 접대비라고 하죠. 사업상 측량 있으면 그것도 접대비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접대 관련 물건 사게 되면 매입세 공제 안 되죠. 그것도 회계 처리 접대비로 되잖아요. 그것도 접대비로 처리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약정에 의하여 매출 채권을 포기한 금액과 일반 상거래 관행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된 매출 할인이나 장려금. 일단 약정에 의해서 포기한 채권. 이거 대손할 때 이야기했었죠. 우리가 못 받게 된 거면 대손인 건데 우리가 포기한 거라면 그 거래처에 접대한 거예요. 그럼 개정 과목을 대손 상각비라 처리했다 하더라도 대손 아니고 여기에 와서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접대비 한도 계산할 때. 자, 그리고 우리가 판매 장려금을 주거나 매출 할인 이걸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금액보다 많이 깎아줬어요. 그럼 그 금액만큼 거래처에 우리가 접대한 거로 보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판매 장려금을 지나치게 많이 줘도 접대성으로 볼 거고. 자, 다음 우리 뭐 4번은 신경 쓰지 말고 5번 보시면
특정 고객에게 선별적으로 제공한 기준품인데 연간 3만 원이 5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올해. 그래서 5만 원, 연간 5만 원이에요. 근데 이 5만 원이라는 게 연간 5만 원인데 그 한 개당 만 원 이하는 우리는 또 연간 5만 원 한도 이런 거 안 따질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여름에 더운데 부채를 주면 참 좋죠. 은행 갔더니 은행에서 뭐 좋은 부채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겠다. 그 부채가 만 원 넘어갈까요? 그러면 이걸 접대했다고 보나요? 안 보겠죠? 근데 한 개당 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은행 갔더니 나한테 부채를 주는데 부채 100개를 주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만 예를 들어서 뭐 5천 원짜리라 그래도 100개면 50만 원이잖아. 그럼 이걸 나한테 접대했다고 볼까요? 나한테 부채를 버린 느낌이죠. 그죠? 한마디로 그렇게 끝난 만 원 이하짜리는 연간 합계가 뭐 얼마 넘어가더라도 이런 조건을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건당에 그런 기준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접대비로 보지 않는 지출에서는 우리 주주나 사원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쓴 것들 있죠. 자기들이 부담해야 될 돈을 회사가 부담해 놓고 접대했대. 그런 거는 우리는 그 개인 귀속자한테 우리는 소득 처분을 해버려야 되겠죠. 그걸 이야기하는 거고. 다음 우리 광고 선전 목적으로 뭐 달력, 수촉, 부채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거 연간 5만 원 이하. 근데 그냥 건당 1만 원 이하는 접대한 걸로 보지 않을 거예요. 자, 다음 뭐 판매 장려금, 뭐 거래처에 무상 제공하는 거, 애누리 할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접대비에 송금불산입 있죠. 자, 얘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데, 자, 우리 접대비에는 우리 적격 증빙을 갖춰야 되는 기준 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기준 금액. 자, 우리 책에 지금 1만 원 적혀 있는데 올해 바뀌었어요. 3만 원으로. 그래서 자, 기준 금액이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는 3만 원이에요. 자, 3만 원 초과하게 되면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이나 세금 계산서나 아니면 계산서를 꼭 받아야 되지, 아니면 접대비로 인정 안 하고, 접대비 인정 안 한다가 아니라 비용으로 인정 안 하고 송금배상임 처리해 버릴 거예요. 이게 원래 만 원이었어요. 우리 일반 경비는 3만 원까지는 가능 영수증 되는데 접대비는 만 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올해 얘가 3만 원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3만 원 미만인 건 상관없는데 3만 원 초과한 거에 3만 원 이하는 상관없는데 3만 원 초과한 거는 적격 증빙 안 갖추면 비용으로 아예 인정 안 할 거예요, 통째로. 또 우리 일반적인 건 얘인데 경조사비는 기준 금액이 20만 원. 우리 화환 보내고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건 우리 20만 원 넘어갈 수 있는데 계산서 받을 수 있잖아. 그런데 그러지 않고 그냥 현금으로 지출했다든지 그런 것들은 우리는 초과했는데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농어민 매입부는 송금 명세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 명절 때면 거래처에 농민한테서 사과 보내고 배 보내고 뭐 이렇게 하잖아. 굴비 보내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비용들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그 농민한테 송금 명세서로 이체했던 거 송금 명세 작성해서 같이 제출해야지 적격 증빙 인정하지. 안 한 거는 전부 다 접대비 비용으로 아예 안 볼 거란 이야기예요. 그리고 해외 사용부는 무조건 법인카드를 써야 돼요. 외국에서 현금 영수증 해줄 일은 없겠죠. 그래서 무조건 법인카드를 써야 돼요. 예외가 있긴 해요. 카드 가맹이 없는 지역에서 썼다는 증빙이 있는 그 현지 영수증인 경우에는 인정해줘요. 이 집은 근데 외국에 갔는데 이 집은 카드가 안 되는데 이 집은 카드가 돼요. 그러면 이 집 가서 한 건 안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이 카드 가맹이 없는 지역이어야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나 아마존 같은 데 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왜냐면 그게 우리가 광물이나 이런 거 그 자원들을 수입하려고 원자재 보러 갔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식사 대접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현지 영수증 받아오는 거 그건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마디로 그냥 쉽게 생각하면 해외 사용부는 무조건 법인카드 써라. 그럼 이 법인카드는 매년 갱신되어서 나와요. 그래서 그 해에 발급된 법인카드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여신금융법인데 근데 법인카드는 원래 매년 갱신되기 때문에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아무도 안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거에 대해서 기준금액을 초과한 걸 이 적격 증빙을 못 갖추게 되면 증빙 못 갖추면 얘네들은 전부 다 송금 불산입 신용카드 등 미사용분 소득 처분은 그렇다고 해서 누구 따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를 할 거예요. 얘는 적격 증빙을 갖추지 않으면 전부 다 비용 송금 불산 처리해 버릴 거예요. 큰 사태가 일어나죠. 자,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게 우리 직원 카드는 얘는 영수증이에요. 적격 증빙으로 안 봐요.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세 공제받는 건 국세청 등록한 종업원 카드도 되잖아. 그거는 부가가치세 이야기고 법인세법에서는 법인카드 아니면 인정 안 해요. 그래서 그 잘못 공부한 사람들이 세무이유까지만 공부한 사람들이 지원카드 가지고 된다고 생각해서 끌었다가 나중에 된통 당하죠. 네 카드 가지고 해, 내 카드 가지고 해서 나중에 뭐 해야지 생각했다가 다 잡히는 게 여기서 다 걸려요. 내가 스스로 회사 에어컨 200만 원짜리 긁었죠. 이것 때문에 4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세금이. 비용으로 다 인정 안 하기 때문에. 회사 경비도 그 인정 안 해줘요. 부가가치세법만 해주는 거예요. 지원카드 쓰면 안 돼요. 차라리 직원한테 사업자 등록번호 알려주고 이체해 가서 지출증빙 영수증 받아오라고 해야 되지. 그죠? 자, 그럼 자, 지금 직원카드 안 되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자, 그런데 우리 그 이 기준을 금액을 안 따지는 게, 자, 우리 교재 제일 아래에 보시면 우리 회사가 직접 생산한 제품 있죠. 그건 당연히 뭐 3만 원 넘는 물건들 많을 거잖아. 내가 만든 물건이.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 증빙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만든 건데 우리 회사가. 이거는 기준 금액 안 따지는 거예요. 증빙 없다고 비용 인정 안 해? 그런 게 아니고 왜 우리가 만들었으면 써봐라고 줘야 보고 괜찮다고 해서 우리 거 가져가 쓸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 따질 거예요, 금액을. 그리고 매출 채권 이미 포기한 거, 앞에 그 미래에 더 많이 팔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얼마 안 받는 거, 그거 돈 안 받는다고 증빙 못 하겠죠. 그런 거는 증빙이 없어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467페이지에 보면 접대비 한도가 있는데, 접대는 일단 기본 한도가 있어요. 그 기본 한도는 1,200만 원인데 그거는 일반 법인 기준인 거고, 중소기업은 기본 한도가 3,600만 원이에요. 기본 한도가. 그럼 이 기본 한도가 3,600만 원인데 규모가 큰 회사나 규모가 작은 회사나 똑같은 한도라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겠죠. 규모가 큰 것이 더 많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뭐냐면 수익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알파를 계산하는 거예요. 수익 금액, 매출액.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자, 지금 책이 괜히 뒤에 적어놨는데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기준 수익 금액 계산하는 건 조정 후 수익 금액이 아니고 기업 회계 기준상의 회계장부상의 수익 금액, 계산서상의 매출액 있죠, 수익 금액.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업 회계 기준상의 매출액이 한도 계산할 때 쓸 거예요. 이 법인세법상의 수익 금액이 아니에요. 조정 후 수익 금액 아니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좀 다시 앞으로 와서 469페이지에, 자, 이 수익 금액도 특수환경 간의 거래가 있으면, 우리 자회사라든지 이런 특수환경에서 게 있으면 그거는 우리는 접대비 한도 계산하는 데에 줄이기 위해서 따로 쓸 거예요. 한도에서 한도에 또 10%로 밖에 안 해줄 거예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이 10억이었다. 근데 이 중에서 1억이 특수환계자면 그냥 전체 10억이고 9억은 일반 매출, 1억은
특수관계자 매출 이렇게 쓰도록 우리가 써줄 거란 이야기예요. 자, 이 접대비 한도는 그 원래 중소기업이 처음에는 일반 법인 1200, 중소기업이 1.5배인 1800이었어요. 근데 그때 특례법으로 있다가 중소기업 특례법으로 있다가 법인세법으로 오면서 2400으로 증가했었어요. 그러다가 중소기업이 당연히 큰 기업한테 더 뭔가를 향을 많이 제공을 하겠죠. 써봐라고 막 주고 대기업이 써봐라고 주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높아져야 된다라고 해서 3600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것들하고 우리 기출문제하고 같이 계산했을 때 지금 우리 프로그램은 한도 초과가 안 뜨는 게 많아요. 꽤 한도가 늘어났으니까. 자, 참고로 여러분들 컴퓨터 보시면 지금 여기는 우리 오후반도 있기 때문에 2021년 3월 9일 버전으로 업데이트 했어요. 여러분 집에 거 업데이트 하세요. 요 며칠 전에 최신 버전 누르면 업데이트 될 거예요. 자동으로. 지금 업데이트된 버전이기 때문에 이 책에도 한도 초가 적혀 있다 하더라도 우리 지금 풀 때는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한도가 높아져서. 자, 그럼 자, 우리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자, 우리 468페이지에 접대비 송금불산입에서 접대비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지출 적혀 있죠. 접대가 아니고 누가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사적 경비로. 그러면 당연히 그 귀속자가 소득 처분 받아야 되겠죠. 주주가 가져갔으면 주주가 배당받은 걸로 해야 될 거고 대표이사가 가져갔으면 근로소득 더 내야지. 상여로 처리해야지. 그죠? 그런데 당연히 누가 가져갔는지 귀속자를 모른다면 그 책임은 누구? 그렇지. 대표이사. 그러면 대표자 상여로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조정 중에서 증빙이 없는 것 있죠. 지금 이 앞에는 적격 증빙을 안 받았다라고 표현한 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적격 증빙이 아닌 영수증이든 간이 영수증이든 직원들 카드 영수증이든 뭔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거는 송금불산입 기타 사유이출로 처리할 건데 그런데 아예 증빙이 없는 거예요. 접대비라고 회계 처리는 되어 있는데 아예 증빙이 없어. 그러면 세법은 뭐라고 생각할까? 그렇지. 대표이사 네가 가져갔네. 왜냐면 접대하는데 뭔가 썼다면 증빙을 못 갖춘 거지 어디에 썼다는 흔적은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그런 아무 증빙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증빙불비는 얘는 송금불산이 증빙불비 상여로 소득 처분을 할 거예요. 증빙불비로. 그럼 이 증빙불비는 접대비로 안 볼 거예요.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에서 제외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증빙이 없어요. 접대비 100만 원 한 건인데 100만 원이래. 증빙이 없어. 그러면 신용카드 안 썼겠죠? 증빙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용카드 안 쓴 거라고 해서 송금불산이 기타 사유이출로 가려고 컴퓨터에 적요 때문에 걸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돈이 증빙이 없는 거래. 그렇다면 법인세법상의 접대비로 안 보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처리 먼저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 안 썼다고 또 송금불산이 해야 되나요? 이중으로 가산 조정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신용카드 미사용액에서 빼줄 거예요. 나중에 이중 가산 조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할 거냐라는 건데 증빙이 없으면 거기서 상여로 처분받으면서 끝나는 거고 증빙이 있는데 적격 증빙이 아니면 그때는 신용카드 미사용액으로 기타 사유이체로 처리될 거고 이렇게 갈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증빙을 써야 되는 게 기준금액을 초과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 우리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 우리 접대비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있어요. 1000만 원 쓴 거예요. 그럼 이 접대비는 회계장부상의 접대비라고 하면 우리는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로 변화를 시켜줄 거예요. 접대비로. 그럼 여기에 세법이 접대비로 보지 않는 사적 경비라든지 아니면 증빙 불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더니
얘가 2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는 800만 원으로 줄어들겠죠. 그럼 이 800만 원 가지고 이제 우리 증빙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증빙을 봤더니 3만 원 초과해서 쓴 게 600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기준금액 초과한 금액이 예를 들어서 방금 600만 원이다. 그럼 이 600만 원이 잘못한 건가요? 접대하는데 3만 원 넘을 수도 있지. 같이 밥 한 끼 먹어도 5만 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200만 원은 3만 원 이하인 거면은 그거는 증빙 어떤 거 썼는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그럼 증빙 제대로 썼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600이다라고 먼저 체크하고, 그럼 이 600만 원 중에서 증빙 제대로 하지 않은 애가 누군지 얼마 있는지 봤더니 예를 들어 15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얘를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이라고 표현할 건데, 얘를 또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 유출로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얘를.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애는 송금불산이 상여로 처분을 했겠죠. 뭐 사적경비와 귀속자한테 처리했을 거니까. 그럼 여기에서 빼버렸기 때문에 여기 1000만 원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지금 이 개인적으로 쓴 거나 증빙이 없는 거는 여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들어오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컴퓨터에서 이 상황을 모를 때 어떻게 적혀 있냐면 얘가 1000만 원이고 접대비가 1000만 원이고 신용카드 200 안 쓴 게 350만 원에 얘가 800만 원이다 이렇게 적혀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수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빼면서 얘 빼고 카드 안 쓴 거 송금부산입이 아니라 여기서 할 거니까 빼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하면서 같이 아래쪽을 빼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접대비 한도 초과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럼 접대비 한도 초과가 나면 자,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아니죠. 접대하다가 한도 초과 났는데 만약에 접대받은 사람이 귀속한다 그러면 거래처 사람이 밥 먹자 그러면 누가 돈 낼 건지 생각하고 상대방이 돈 낸다면 혹시 한도가 얼마 남았는지 물어봐야 될 거잖아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 가지고는 추가 가서 안 해요. 기타 사유 유출로 처리가 될 거예요. 이게 우리 접대비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한 개만 더 추가로 하면 현물 접대가 있는데 자, 현물 접대는 시가로 인식을 할 거예요. 시가로. 자, 우리가 원가 자, 예를 들어서 800원 시가가 2,000원짜리 물건이 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이거에 대해서 지금 간주 공급이 걸린 거예요. 자, 이거 상품이라고 봤을 때, 자, 첫 번째는 우리가 간주 공급이라고 하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200원 그리고 상품 800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거래처에 접대한 건데 얘를 복리후생비라고 처리를 하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쟤를 똑같이 이렇게 (800원인데) 얘를 접대비 1,000원이라고 처리한 경우를 가지고 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우리는 초반에 해야 되는 작업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복리후생비라고 처리되어 있죠. 그러면 회계상의 접대비는 안 들어와 있잖아. 근데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는 시가이기 때문에 얘 800원이 아니고 2,000원으로 봐서 접대비를 2,200원으로 볼 거예요. 접대비를 시가로 본다는 거 2,200원으로 볼 거란 이야기예요. 얘
접대비로 본다라고 했잖아. 그럼 2,200원으로 볼 건데 우리는 접대비로 처리한 적이 없죠. 그래서 2,200원을 더해 줄 거예요. 당연히 2,200원을 접대비, 세법이 생각하는 접대비로 만들 거예요. 근데 접대비 1,000원이라고 처리한 거예요. 이렇게 처리한 거야. 그러면 똑같이 2,200원으로 보는 건 똑같은데 장부에 1,000원이라고 썼잖아. 그러면 접대비의 금액을, 이 금액을 1,200원을 더해 줄 거예요. 얘는 접대비라고 장부에 처리한 적이 없으니까 우리는 2,200원을 접대비라고 쓸 건데, 얘는 장부에 접대비 1,000원이라고 썼으니까 한마디로 원가와 시가의 차이만큼만 더해주게 될 거란 이야기예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시죠? 회계 처리한 계정 과목 때문에 더해주는 금액이 틀려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보면 자, 우리 필요한 정보 내용은 봤으니까 자, 우리 쉬었다가 이제 접대비 메뉴 보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